네, ETF 시장 좀 볼까요? 윤선생 ETF 교실입니다. 윤재홍 선임연구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시장 동향 일주일간 어땠는지 살펴볼 텐데 그 전에 주간 이슈 먼저 확인 좀 해보도록 하죠. 오늘 준비한 이슈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장 동향을 좀 훑어볼까 해요. 특히 그 안에서 흐름이 좋지 않았던 것들, 그리고 또 흐름이 좋았던 것들 이렇게 나눠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지난주에 FOMC가 있었어요. 네. 비이벤트를 이제 넘기고 나서 그 이후에 시장 분위기가 어땠는지 전체적인 흐름을 좀 짚어볼까요? 네, 우선 FOMC 거의 전 세계인의 약간 네. 명절처럼 이제 전 세계인의 이목이 주목되는 행사가 됐죠. 지금 어쨌든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결국 이제 실망감. 네, FOMC 이후에 어떤 금리 인하라든가 이런 어떤 금리 정책 사이클의 어떤 약간은 이제 변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실망감이 좀 시장을 끌어내렸던 한 주였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4거래일 연속 하락을 했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목요일날 이제 애플 실적이 나오면서 금요일 날은 약간 이제 끌어올리면서 네. 마감을 했던 한 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 시장 내에서도 이 애플의 어떤 실적 기여도랄까 이런 것들이 좀 상당히 높았던 한 주였고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은 S&P 500 내에서 네. 어떤 이제 실적 기여도를 좀 추려본 겁니다. 지금 애플이 전체 상승분의 0.17%포인트 정도를 좀 차지를 하고 있어요. 네. 지난주에 이제 S&P 500 기준으로 한 0.78% 정도 하락을 했으니까 네. 애플이 없었더라면 거의 한 1% 넘는 그럼요. 하락을 보였을 거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 외에도 좀 어떤 것들이 좀 시장을 좀 떠받쳤나 네. 살펴봤더니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혹은 엔비디아 이런 기술주들이 좀 그나마 좀 시장을 받쳐줬다 정도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조금 이제 우려되는 부분들은 어떤 이제 지역은행이라든가 이런 네. 이슈 부분들이 좀 남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바로 또 이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좋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이어가도록 할 텐데, 이제 상품 시장을 보더라도 원유 또 구리 같은 경기에 대한 전망을 반영하는 것들의 흐름이 썩 좋진 않았어요. 그렇죠. 어떤 불안 요인들이 있었는지 좀 짚어볼까요? 네,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좀 짚을 수가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 경기 전망을 반영하는 자산들이 계속해서 좀 이제 부진한 모습 좀 네. 보이고 있다라는 점일 텐데요. 지금 바로 좀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그 이제 최근 1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원유라든가 에너지 섹터라든가 구리, 비대 음지수 이런 네. 것들입니다. 좀 최근에 좀 굉장히 좀 부진한 흐름 좀 계속해서 좀 이어가고 있는 게 좀 완연하게 좀 눈에 전반적으로. 들어오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 자체에서는 여전히 좀 경기 침체에 대한 전망을 좀 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 좀 우려가 되고요. 네. 지역은행 관련된 ETF, 좀 여기 차트에는 없지만 이 지역은행 관련돼서도 역시나 또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우려감이 좀 부각이 되는 모습입니다. 이제 지역은행 ETF, 티커로 이제 IAT, 티커를 네. 가진 ETF가 이제 주간 단위 10% 넘게 하락을 했고, 주요 이제 지역은행들도 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했다라는 부분들은 좀 약간 역시나 좀 시장의 이제 주된 좀 관전 포인트로 좀 계속 관찰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 와중에도 여전히 또 힘을 받아서 고가 치고 가는 것들이 없지 않아요. 52주 신고가 경신하고 있는 ETF들 있는데요. 이거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좀 쭉 연이어서 좀 말씀을 좀 네. 드려볼 텐데요. 우선 이제 기금속 관련된 ETF들, 어떤 네. 이제 금리, 어떤 시장의 어떤 불안 요인이라든가 혹은 이 금리 인상 사이클에 대한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될 거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 반영하면서 네. 기금속 관련된 ETF들이 52주 신고가를 여전히 또 달성을 했습니다. 좀 바로 화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네. 이 금, 다음에 은, 대표적인 기금속들이죠. 네. 이어서 이제 기금속 관련된 ETF들 좀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요. 좀 계속해서 좀 넘어가 볼게요. 어떤 지역이라든가 시총 상위 관련된 것들 좀 살펴보면 네. 멕시코라든가 유로존이라든가 이런 지역들 계속해서 좀 신고가를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멕시코는 좀 대표적인 어떤 니어쇼링이라든가 이런 네, 것들이 좀 대표적인 그렇죠. 수혜 국가이기도 하죠. 이외에도 이제 유로존 역시도 굉장히 좀 경기가 급격하게 어떤 전망이 좀 급격하게 빠졌다가 다시금 좀 되돌아오는 네, 그런 네. 모습 좀 보실 수가 있고요. 미국 내로 좀 들어와 보면 어떤 주택 건설이라든가 퀄리티라든가 주택 건설은 이제 얼마 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주택 관련된 지표들이 조금 이제 되돌아온 모습 보이면서 좀 반등을 보였다. 그리고 어떤 이제 기술주 관련된 것들보다는 어떤 글로벌 관련된 것들, 다음에 이익 변동성이 좀 상대적으로 낮은 종목들이 좀 신고가가 많았다라는 부분들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익 변동성 낮은 것들이 최근에 흐름이 좋다는 이야기는 꾸준히 또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흐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그러면 이어서 전체적인 시장은 어떻게 돌아갔는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국 시장 국한에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 미국 시장의 자금 동향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우선 좀 자금 동향 살펴보면 자금 유입 자체가 좀 굉장히 확대되는 모습을 네.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약 65억 달러 정도 이제 주간 단위로 좀 자금 유입이 있었고요.
좀 어떤 카테고리로 좀 자금 유입이 됐나 좀 살펴보면 어떤 미국 대형주 그리고 미국 대형 성장 네. 관련해서 좀 자금 유입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좀 어디서 유출이 있었나를 좀 뜯어보면 금융 섹터 여전히 좀 역시. 불안감이 좀 이어지고 네. 있다 보니까 좀 자금 유출이 발생을 했고요. 이외에도 중소형주 카테고리에서 좀 자금 유출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자금 측면에서는 좀 정리를 해보면 전체적으로 좀 자금 유입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대형주, 대형 성장 관련된 쏠림이 좀 강하게 나타났다라고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쏠림이 좀 보여지는 자금 동향이네요. 그러면 이게 이제 종목들의 섹터별 분위기에는 어떻게 녹아들었는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할 텐데 우선 상승 키워드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우선 키워드 크게 정리를 해보면 좀 개별 중소형주가 조금은 이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좀 하락을 계속해서 좀 이어지던 마리아나 테마라든가 네. 혹은 뭐 암 면역 이외에도 이제 귀금속 잠깐 말씀을 음. 드렸는데 귀금속 채굴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상승을 보였고요. 역시나 좀 바로 화면 좀 보면서 좀 네. 말씀을 드려보면 우선 이 마리아나 산업 테마 ETF가 이제 주간 단위 한 14% 정도 굉장히 강한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귀금속 채굴 네. 관련된 ETF도 7% 정도 상승 보였고요. 좀 연이어서 바로 이제 주식형으로 좀 네. 넘어가 보면 역시나 이제 귀금속, 그다음에 바이오텍, 금강주 이런 것들 좀 강한 상승을 좀 보였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편에 있는 것들도 바로 좀 살펴볼까요? 하락 네. 키워드 확인해 보죠. 네, 하락 키워드 방금 또 역시나 아까 좀 말씀드렸던 이제 네. 지역은행 관련된 ETF들이 좀 굉장히 강하게 여전히. 하락을 했고요. 네. 이외에도 뭐 천연가스라든가 혹은 뭐 원유 관련된 ETF들도 좀 하락을 보였습니다. 화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뭐 대표적인 이제 천연가스 ETF인 티커로 이제 UNG ETF가 12% 정도 하락을 보이는 가운데 좀 자금 유입이 좀 소폭 발생을 했고요. 이외에도 지역은행 ETF, 티커로는 이제 IAT, 티커 가진 ETF가 10%대 역시나 하락을 보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국으로 넘어오겠습니다. 한국 시장에서는 자금의 흐름이 어떠했는지 먼저 좀 짚어보죠. 네, 우선 한국은 좀 자금 유출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요? 역시나 좀 갈피를 못 잡고 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모습 좀 볼 수가 있었고요. 좀 개별 카테고리 단으로 좀 내려가 보면 채권형 관련된 유입이 여전히 좀 강하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공채 관련해서 거의 1,000억 원 가까운 자금 유입이 있었고요. 이외에도 혼합채 관련된 ETF에 역시나 630억 정도 자금 유입이 발생했다는 거. 그리고 좀 이제 유출은 어디서 나타나나 좀 살펴보면 이제 대형주에서 2,900억 가량, 그다음에 근데 또 대형주 인버스에서도 한 1,600억 정도 자금이 빠졌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약간 1,300억 정도 좀 자금 유출이 있었다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나라 시장 안에서는 어떤 것들의 흐름이 좋았고 또 좋지 않았는지 그 부분 정리해 보도록 하죠. 우선 상승 키워드부터 꼽아볼까요? 네, 우선 상승 키워드. 지난주에도 역시나 상승률 상이 올라왔던 테마입니다. 한국 엔터 관련된 ETF들이 여전히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국 엔터 테마 ETF가 6.5% 정도 좀 상승을 보였고요. 이외에도 바이오라든가 헬스케어 관련된 ETF들이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좀 바로 이제 하락률 상위로 좀 넘어가 보면 원유라든가 천연가스, 다음에 미국 원유 생산 관련된 ETF들. 그래서 좀 국내 지수보다는 역시나 좀 해외 관련된 ETF들이 좀 많았고요. 국내 지수 추종 ETF 중에서는 이제 조선해운 관련된 ETF가 좀 낙폭이 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주간 시장 어떠했는지 쭉 훑어봤으니까요. 한마디로 정리하고 오늘도 마무리할까요? 네. 우선 주간 요약 한 문장 좀 정리해보면 이제 애플 실적 호조 정도로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 애플 물론 이제 또 주 초반에 또 시장이 좀 많이 변동성이 있었지만 어쨌거나 이제 애플 실적이 좀 호조가 나오면서 좀 시장을 좀 끌어올리는 모습 보였다라는 거. 그리고 S&P 500 전체 이익 전망치도 굉장히 좀 급격하게 다운이 됐다가 좀 차츰차츰 좀 개선되는 모습 보인다라는 점에서 조금은 좀 이제 어떤 개선에 대한 기대감 좀 가지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죠? 현실화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장 앞으로도 지켜보도록 하죠. 윤 선생 ETF 교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윤재웅 선임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